그럼 이제 외제화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제가 소품으로 해서 좀 해드릴게요. 만약에 이제 내담자 중에서 우울한 내담자가 있는데 대부분 상담사들이 이제 우울한 것을 만약에 이제 이 우울을 이렇게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울이라고 생각해 봐요.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. 그럼 이 부분을 우울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면적이 너무 크고 범위가 커서 외제화를 하는 부분에서 되게 이제 이게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조금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외제화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. 내담자가 이 우울이라는 게 이제 이쪽 면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 면이야.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. 그리고 내가 나라는 게 아주 쓰레기 같고 힘들어. 그렇지. 자기 비하 이런 것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지적인 거, 그다음 감정적인 것이 또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우울이라는 것이 이 내담자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제가 쉽게 얘기한다면 이걸 내담자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이제 우울하고 같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. 우울이 심한 상태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안 보이고 우울만 보이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상담사가 외지화를 하려 그러면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. 자기를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봐야지 내 상담사 앞에 내담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덮고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. 그러면 이것을 한몫에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약간 분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외지화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와 내담자가 딱 붙어있는 상태, 이게 이제 내담자가 문제라고 여기잖아요. 그러면 내담자가 무엇을 자기 앞에 붙어 있는지를 좀 더 상담사가 탐색을 통해서 이 문제가 우울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 우울이 뭐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탐색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. 그래서 이제 1얘기나 2얘기 뭐 3얘기 좀 더 탐색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내담자 문제가 어떤 거라는 게 좀 더 구체화되어서 무엇이 내담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지를 조금 더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니까 이 우울이라는 것 안에 이제 이건 바깥에 큰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내담자가 우울이라는 게 자기가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실패감, 내가 뭘 해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실패감이라는 부분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이만큼 조그맣게 이제 떼어놓은 거예요. 이 우울이라는 거 속에서.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울이라는 게 이런 큰 부분으로 할 때는 내담자도 뭔지 모르는데 그냥 실패감이라는 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먼저 하나 접근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러면 철수 너가 이제 그 날마다 내가 볼 때 난 안 되구나. 내가 이제 실패감.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간대. 아니 뭐 친구들은 다 뭐 취직했는데. 아니 뭐 친구들은 다 뭐 했는데. 나만 지금 이런 지금 처지에 있구나.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실패감이 든다고 얘기하면은 내담자가 지금 현재 내 앞에 상담에 와 있을 때는 이런 상태죠. 너가 그런 그 실패감하고 너하고 조금 어떤 상태에 있어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덮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를 뭐 누르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. 이미지로 표현해 보라면.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면 그럼 많이 힘들겠다. 그 실패감이 너를 덮고 있거나 너를 완전히 감싸버린다면 너가 호흡하기도 힘들고 그 실패감 속에서 너가 파묻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떨까? 뭐 그렇다고. 그러면 잠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더 이 실패감이 어떤 건지 좀 더 보기 위해서 이 실패감을 약간 인격체처럼 의인화해서 이름을 한번 우리가 붙여줘 보자.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름을 좀 붙여주면 좋을까? 이제 이 실패감이라는 거에 대해서. 그러면 이제 그 실패감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별칭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. 이렇게 실패감이라는 걸 명사로 해도 괜찮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실패감이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그 실패감 앞에 뭐
정관사를 여서 그 실패감이라고 해도 돼요. 뭐 그 실패감이 지금 이름을 붙이니까 조금 어때? 좀 어떤 사이즈로 있어? 뭐 색깔은 어때?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봐요.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게 참 신기하게 이 거리가 떨어져요. 이 부분에서.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지 않는 순간에는 딱 이렇게 이제 나한테 융합되어 있어. 나한테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실패자야. 내가 실패한 나야. 그런데 그 실패감이 너하고 어떤 거리에 있니? 이렇게 물어보면 실패한 나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실패감이 너하고 어떻게 지금 자리에 위치해 있니? 그러면 실패한 나라는 건 이런 데인데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실패감이 아까 말한 실패했다고 내가 느껴졌을 때 가졌던 감정, 또 나라는 게 무능하게 느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가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외지화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실패감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영향력을 탐색해요. 영향력을 탐색할 때는 이제 묻는 거죠. 그 실패감이 이제 먼저 이렇게 보는 거죠. 외지화할 때 첫째, 크기가 얼마나 되니, 모양이 어떠니, 너하고 위치가 어떠니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물어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영향력, 그 실패감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니 이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, 물론 우울이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지만 내담자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실패감이라고 한다면 실패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탐색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럼 그 실패감이 너에게 이렇게 너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, 아니면 너의 그 꿈에 대해서, 너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, 너가 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, 너의 어떤 삶에 굉장히 중요한 뭐 관계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니? 그러면 이제 이 실패감이 내담자 삶의 꿈에 미치는 영향. 그러니까 나는 되는 놈이 없구나. 너는 될 수가 없어. 이제 뭐 그런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고,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더 풍성하게.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감이 나에게 준 영향을 보게 되면 눈을 조금 나한테서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. 조망 있게. 그래서 탐색하면서 좀 더 전방위적으로 이 영향력들을 봐요. 그러면 결국 이 내담자의 가치관도 나오고 내담자의 정체성, 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는 궁극적인 것이 나와요. 이 영향력을 탐색하다 보면.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하고 나서 그럼 너는 이제 뭐라 그럴까, 그 실패감에 대해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데 너는 그 영향력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,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다루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. 당연히 영향을 안 받고 싶어 한다 그러겠죠.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상담사가 외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이걸 구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뭐라 그럴까, 실패감,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안 받고 싶다. 그럼 너가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것을 너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결정을 내담자가 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가 영향을 받았을 때를 보면은 나는 그 실패감 계속 나한테 너 바보잖아, 너 실패자잖아, 너 무능하잖아, 너 된 게 없잖아, 이런 계속의 나에 대한 이제 정체감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.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? 그러면 나는 그 실패감은 너한테 뭘 원하는 것 같아? 실패감의 전략은 뭔 것 같아? 나를 무능하게 만들어서,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내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나에게 속삭이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계속 찾아온다. 전략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럼 너는 그 전략을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?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너가 말하는 대로 그럼 이제 이야기를 다양하게 해요, 내담자들이. 나는 너가 말하는 그 정도의 그 부분 아니야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내담자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와 내가 붙어 있는 부분에서 거리를 두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영향력 탐색하고
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영향력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. 이제 그 이야기 치료에서는 평가를 한다 그래. 누가 평가냐? 내가 내 삶을 평가해서 그 영향을 계속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평가하게 하고,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내담자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또 다시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독투간 그러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시, 그럼 너가 이 실패감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, 나는 너가 말한 것처럼 항상 실패하지 않았어. 나는 잠시 내가 한 몇 년간 그런 경험을 했을 뿐이야. 그리고 나는 실패감을 경험하지 않았던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떠오를 거예요. 그게 이제 독특한 결과죠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, 그때는 그러면 왜 실패하지 않았고 지금 왜 실패감이라고 느끼는 걸까?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결국 평가라는 것이 너 스스로가 아니라 너라는 게 외부에 의해서 평가되어진 거. 대학을 갔냐 안 갔냐. 아니면 이 부분의 실패감이라는 게 어머니는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, 누가 얘기를 한 건지.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 평가의 잣대를 댔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아마 알아차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셀프의 그런 자기의 그 정체성의 이동,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 수 있도록 상담자가 이야기로, 질문으로 이제 그 이야기의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외제화를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야기의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.